갑을일간들은 오행에서 목이죠. 목일간이 올해 이제 을유월을 본다. 을유월 경자년. 을유월 경자년의 신수. 먼저 갑을일간들이 운에서 이제 천간에는 이제 비견급제를 달고 들어온 거죠. 갑이 을을 봤다. 급제 운을 본 거죠. 급제를 본 거고, 땅바닥에서는 이제 정관을 봤다. 정관을 본 거고, 대운에서 세운에서 보면 이제 을경 합작용이 들어오고, 합에 의한 작용력과 대세운에서 파에 의한 작용력이 같이 들어오죠. 파를 한번 맞고 들어오고, 보통 이제 비견급제가 갑목이든 을목이 되든 비견급제가 들어오면 이제 이게 보통 이제 스피드가 살아난다라는 거는 또 행동력이 보통 살아나는 거죠. 행동력. 이 행동력이라는 게 보통 이제 정신적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일종의 이제 우리가 말하는 비견급제라는 거, 이 비견급제라는 동작은 뭔가 재성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죠. 재성을 성취하려고 하는 기운이 들어오니까 활동력이 보통 이제 살아나는 것도 되죠. 이 활동력이라는 게 경제 활동을 통해서 금전적인 걸 취하려고 하는 동작이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행동력 이런 것들이 정신적으로 발동이 되면 이 일종의 이제 스트레스도 같이 들어옵니다. 스트레스. 어떠한 스트레스 속에서 행동력이 발휘되어서 활동을 구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잠자고 있던 그런 어떤 개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도 되고, 활동력을 열어주는 에너지죠. 활동력을. 근데 그게 지지의 이런 어떤 관성의 모양을 안고 있으면 조직의 형태 내지 어떤 집단이라는 거죠. 조직에 대한 관련된 일이나 이런 건데, 유가 보통 이제 기토라는 정제를 장생시키기 때문에 이게 재성을 장생시키는 에너지가 확 묻어 있기 때문에 비견급제의 어떤 활동력이 주변의 인간관계나 개인적인 성정이나 기질이 경제 활동을 자꾸 하려고 하는 의식의 변화, 이러한 생각의 변화가 금전 활동을 하려고 한다. 정관이 정제를 장생시키기 때문에 금전, 돈 되는 모양을 쫓는데 비견급제가 무리지어서 동료와 무리짓거나 어떤 다른 어떤 경쟁자와 공동으로 일종의 협업 같은 거죠. 협업에 의한 공동으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갑목이든 을목이든 목일주들은 을유년이 오면 정신적으로 새로운 어떤 무언가를 하려고 활동을 연다는 거지. 그게 이제 정관의 속성에서 정제가 장생돼 보니까 그게 조직성이라든지 일종의 이제 새로운 거래 관계나 이권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 이런 거죠. 보통 갑목은 유라는 것 자체를 기뻐하게 잘 쓰죠. 그러고 이 경금이라는 게 지지에서 유금으로서의 힘을 이제 강력하게 유도하니까 관의 활동력이 살아난다. 관성이. 그리고 이게 대세운에서 이게 이제 세운과 월운이 이제 을경합하는 것도 새로운 어떤 을경합에 의한 이권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많이 오죠. 그래서 갑일간, 을일간들이 을유 다른 새로운 이권 관계나 조직 활동의 시작, 단초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계기, 이런 것들이 온다는 거죠. 그게 보통 보면 신달에 오면 이제 그런 것들이 동작이 이제 보통 만들어지죠. 신자합으로. 그래서 그것들이 구체화되어서 뭔가 모양을 다시 뭐 만들거나 하는 게 이제 다규자가 올 때. 그러니까 신자합이 보통 양력으로, 아니다, 10월달에, 9월달, 양력 8월달 정도에 작은 결과를 한번 유도하고, 그리고 나서 9월달에 새로운 변화를 준다, 이래 봐도 돼요. 관의 변화이기 때문에. 관성이 주는 변동, 위에 합을 한번 유도했다가
작은 결과를 한번 마무리 짓고 넘어간다고 봐도 되고, 그런 식의 일주가 이제 보통 변화를 많이 갖는다. 그래서 갑을 일주들이 이제 유달되면 뭐 많이 바쁘다도 봐도 돼요. 바쁘고 활동력이 좀 살아나는 그러한 계기점을 많이 만들어준다. 이렇게 봐도 되죠. 갑을 일주들이 봄에 태어났다. 지지가 이제 뭐 인묘진해, 봄의 목기가 강한 계절에 태어난 갑을일간들은 에너지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관이 왔다라는 것은 광한 목이 오행적으로 금과 음양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계기가 오기 때문에 보통 신월에, 신월 8월에 봄에 태어난 갑을일간들은 신월에 보통 작은 결과, 성과를 하나 만들어내고 6월이 왔을 때 새로운 시작의 무대를 열어간다. 개척하는 거는데 새로운 거래처의 활동도 되고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뭐 다양하게 오죠. 특히 이제 갑을일간들 중에서도 팔자에 정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운의 상관, 식상관의 장생 때문에 더욱더 활동력을 많이 열어간다. 그렇게 이제 봐도 되죠. 봄생들이 갑을일간들이면 보통 신유술, 가을이 오는 운에 보통 뭔가 좀 소기의 결과나 이런 걸 많이 유도합니다. 근데 만약에 뭐 양인격이다 이러다 보면 이제 조금 이렇게 불편함을 주죠. 양인을 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건강이라든지 시비구설이 좀 붙는다 봐야 되고, 갑을일주인데 이제 묘월이다 이러면 신달에 작은 결과 있죠. 새로운 일의 시작이라든지 또는 결과를 하나 만들어내고 다시 6월에 그것이 좀 완성되는 단계로 넘어간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봄에 태어난 목일주들은 올해 경자년에 이제 대부분 봄생들의 목일간들이라는 게 보통 가을바람이 불면서 결과나 결실을 좀 봅니다. 봄생들이. 그 다음에 이제 사오미의 여름생들. 사오미의 하라는 여름의 운동에 이제 태어난 사람들은 나무가 꽃을 핀 격이죠. 나무가 꽃을 피웠는데 을유에 유달이 왔다라는 것도 하나의 합을계 사유 합도 되고, 유운에 오중의 정화 상관장생도 되고, 충미유가 또 격각도 되죠. 그래서 보통 여름에 갑을일간들 식상관격들이 이제 정관운이 오면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이것도 하나의 이제 결과나 성과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 신이 주는 에너지도 원래 그렇지만 신유술 넘어가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식상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다. 갑을일간이 식상관이 발달되어 있다. 그럼 식상관이 확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 관을 만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과 재주를 관운에 평가를 받는다. 평가를 받아서 내가 뭔가 인정받는 계기도 된다. 이래 봐도 되죠. 특히 이제 을일간들이 이제 이 다규자가 평관을 쓰는 사람들은 이 뱀사자라는 상관이 이렇게 사유합으로 무리짓죠. 그래서 이제 평관 칠사를 내 상관이 이제 합사를 유도하는 힘은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뱀사라는 게 사유축으로서 오행적으로 금기를 열어주니까 자기 에너지를 많이 소진시킵니다. 그래서 갑을일간들이 여름생들은 팔자에 물이 있는가를 보고 수생목을 못 받은 나무가 꽃을 피우면서 시들어버린 효과가 다규자가 왔을 때 결과를 일찍 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성급하게 달려덤비면 인성의 보조가 약하면 이런 경우는 이제 한번 크게 모양 한번 만들었다가 결국에는 이제 한번 뒤통수 맞을 수도 있는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원래 목일간들은 목이라는 기운 자체가 뭐죠? 목기가 주는 기운이라는 것은 항상 하를 보고 꽃을 피운다. 이 꽃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유지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온다? 수생목에서 나온다. 수생목 받지 못한 목생화는 이게 뭡니까? 스피드, 연속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나무가 꽃을 피워서 예쁜데, 제 책에 나와 있죠. 예쁜데 계속 보면 뭔가 좀 실증이 나버리는 거. 수생목을 못 받은. 예쁜 꽃인데 뭐가 없다? 향기가 없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보통 막 학업은 볼 때 많이 보거든요. 학업은 볼 때. 말하는 것부터 청산유수인데 이제 지그시 앉아서 버티는 능력이 약하니까 중학교 때 공부 잘하다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모아치면 막 공부해서 성적이 뚝 떨어지는 거. 수생목, 목생화. 학업은 볼 때 많이 본다고 우리가 실제 강의할 때 막 학업은 실전 풀이할 때 많이 강조했던 부분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갑을일주들, 가을에 태어났다. 가을에 태어난 갑을일주가 을유년을 만났다. 간살이 등유해 버립니다. 간격이 관을 받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피곤합니다. 피곤하고 이제 을일주 같은 경우는 이 칠살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간제 시비수, 쓸데없는 일에 막 엿기 부는 것도 되죠. 관격이 관을 만나면 어떤 어려운 무슨 일을 맡는다, 미션을 내가 맡게 된다, 특수 임무 수행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갑을일간들이, 가을에 태어난 갑을일간들은 굉장히 좀 이게 가을 바람에 간격이 들어와 버리면, 그래서 이제 역시 갑을일간들은 수생목 목생화의 구조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수생목 목생화의 구조를. 그 다음에 해자축, 겨울에 태어난 갑을일간들은 올해 경자년이 어떻댔죠? 대체적으로 지지부진하다. 지지부진하다. 왜 그렇죠? 조후실조. 만약에 이제 계절이 겨울에 나무인데 주변에 이제 하토의 기운이 잘 형성되어 있으면 겨울생이라도 나무가 하토에 의해 따뜻한 토에 보호를 잘 받고 있는 목이면 해로움이 덜하지만, 기본적으로 겨울에 나무가 조후가 실조되어 있는 구조에서 경자년은 지지부진하다. 조후에 의한 삭감이죠. 그래서 능력 발휘가 잘 안 된다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을륜 같은 이 관운이 와버리면 대체적으로 쓸데없는 일에 얽매인다거나 하고 있는 일이 지지부진하게 뭔가 성과나 결과가 안 나오고 업무적인 스트레스는 많아지는 운도 된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좀 피곤함을 감당하고 갈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이거죠. 그래서 갑을일주들을 우리가 공부하면 가장 기본이 그거예요. 수생목 목생화예요. 나무가 물을 주고 꽃을 보고 잘 자랐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가 잘 형성되어 있으면 사주구조의 길조로 보는데, 수화라는 게 뭡니까? 수화라는 게 나무를 키우고 성장시키는 작용력이죠. 생명력을 만드는 봄바탕이 수화고, 그 수화를 통해서 나무라는 목기의 생명력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금으로서의 결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목과 금은 한 몸이라 했죠. 여기서 수화가 나무의 모양을 어떻게 키우느냐가 관건인데, 올해 경자년 같이 자가 들어오는 거, 금수지기가 왔을 때 가장 각별히 잘 봐야 되는 게 하의 밸런스, 그리고 토가 수를 잘 머금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팔자를 신수를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가을과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특히 조후적으로 하토의 기운을 어느 정도 보조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경자년을 잘 받아 써먹고, 봄과 여름에 있는 사람들은 오행적으로 수의 기운이 수생목을 통한 나무의 보조가 이 어떤 자기의 결과나 성과를 좀 더 크게 키운다고 보죠. 그렇지 않으면 대체적으로 봄에 태어난 나무가 팔자에 물이 부족하면 결과나 성과가 조금 늦다, 더디다. 다만 늦고 더디지만 결과를 이룰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보상은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병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